문재인 정권 퇴진 후 속속 드러나는 망국적 적폐에도 지난 정권처럼 어거지 적폐 수사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적폐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거지 수사로 출년 옥살이가 아닌 정당한 수사에 의한 무기징역쯤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드러난 망국적 적폐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났으면서도 그동안 드러난 문재인의 망국적 적폐에 대한 수사는커녕 무슨 눈치를 보는 듯이 손도 대지 못하면서 문재인은 부부가 희희낙낙하며 제주 여행이나 하는가 하면 아직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벼슬을 이용해 주위의 호위 무사들까지 거느리며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전관 예우도 못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지금의 정권은 이와 같은 희귀한 전직 대통령을 천연 기념물쯤으로 남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이 이번에는 아예 그의 조국이며 게다가 그 자신이 통치했던 조국을 적에게 팔아 넘기는 데까지 기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한국의 군 검찰은 지난 2017년 대북 첩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 모 군무원이 중국 정보 요원에게 보섭돼 기밀을 유출해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히며 그 근무원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빼돌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에 빼돌린 군 관계 비밀이 북한으로도 넘어갔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면은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군 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무원이 자국의 귀중한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군무원으로서의 자세나 기강이 흐트러진 데 원인이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 근본 원인은 군무원을 통제해야 할 상급기관의 기강이나 무능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은 그가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하며 북한 김정은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국군의 방위시설이나 군의 약체를 도모하는 가운데 문제의 군무원이 본격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시점인 바로 2018년에 군의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 기무사령부마저 해체하는 것도 모자라 이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애버렸으니 적에게 돈이나 기타 사상으로 매수돼 조국의 정보를 빼돌리는 터전을 만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작년 초에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보섭돼서 구속된 사건이 거의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희귀한 천연 기념물로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단죄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